지금 보고 계시는 이 세 명의 인물들, 마리암 미르자카니, 마틴 헤어러, 만줄 바르가바. 이들은 지난해 필즈상 수상자들입니다. 필즈상은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역대 필즈상 수상자는 미국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2위는 12명이 프랑스, 일본도 3명이 필상을 받아서 5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나라 수상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수준이 낮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2012년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학업 성취도는 전체 65개국 중 중국과 싱가포르에 이어서 3위로 나타났습니다. 수학 실력은 괜찮은 셈인데요. 하지만 수학에 대한 자신감은 51위, 흥미도는 58위로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세계 평균보다 낮은 건데요. 결국 수학에 흥미는 없지만 억지로 공부한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수학 공부가 어렵고 재미없다 보니까 아예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이유 뭘까요? 신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수학 시간. 잠을 자거나 딴청을 피우는 등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수학이 부쩍 어려워졌다고 고민을 토로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일단 공식이 더 많아졌고요. 활용 같은 문제는 그 문제를 일단 이해하고 식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 점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고등학교 진학 이유입니다. 학습량이 많아지는 데다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격차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쉽게 점수를 올릴 수 없는 수학 대신 다른 과목에 집중하겠다는 학생들이 늘어납니다. 학생들이 이제 거기서 의지가 있으면 뚫고 올라가는 거고 의지가 없으면 거기서 이제 손을 놔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중학교 때 공부를 많이 안 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단은 고1 때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전문가들은 수학을 포기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잘못된 교육 방법을 지적합니다. 기계적인 문제풀이 위주의 교육 때문에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시험 문제가 하나도 틀리면 안 되거든요. 반복 학습을 강요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학생들은 이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 과도한 선행학습도 수학에 대한 학습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적으로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급 학년의 개념이거든요. 이해시킬 수가 없으니까 문제를 푸는 요령을 가르치는 거예요. 정부가 선행학습 금지법까지 내놓았지만 수학 교과의 선행학습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초등학생의 64.2%, 중학생의 56.3%, 고등학생의 62.9%가 한 학기 이상 수학 선행학습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년 이상 선행학습을 한다는 학생도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20%가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포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학 공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혼합 계산할 때 왜 하필이면은 나눗셈 먼저 계산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아이들이 만족할 만한 해답을 얻지 못하니까. 우리 삶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학문 수학. 하지만 수학이 입시를 위한 도구로만 쓰이다 보니 아예 수학을 포기해버리는 수포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은입니다.